와, 여러분, 지금 코인 시장 돌아가는 거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. 바로 작년 말만 해도 어땠는지 기억나세요?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뚫었다고 다들 역시 갓코인, 이게 바로 디지털 금이지! 이제 진짜 달 날아간다! 하면서 막 프로필 사진에 레이저 눈 쏘고 그랬잖아요. 분위기 정말 뜨거웠죠? 그때는 정말 염원이 오를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. 심지어 평생 코인을 비판하던 그런 전문가들까지 나와서 제가 틀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. 정말 거대한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요?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.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. 아니, 더 이상한 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저렇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왜 유독 비트코인만 혼자서 이렇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? 이게 단순히 가격이 좀 떨어졌다,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 코인 시장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요.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유입니다.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단단하게 받쳐주던 그 믿음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. 예전 같은 이야기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게 된 거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뭘 약속했었나요? 이것만 있으면 인플레이션 끝?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선 금보다 안전하다. 이게 바로 새로운 디저트금이다. 이랬잖아요. 근데 현실은 어땠죠? 금값은 사상 최고치고요. 주식시장은 나스닥, S&P 500 할 거 없이 매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. 그런데 비트코인은요? 혼자서만 곤두박질 치고 있죠. 약속했던 것과 현실이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더 흥미로운,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바로 이 승자의 저주라는 현상입니다. 코인 투자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있었잖아요. 친코인 성향의 대통령 당선, 규제 완화, 그리고 뭐니 해도 월가의 ETF 승인. 근데 그 꿈이 정말로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더 이상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떡밥, 새로운 기대감이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. 나올 호재는 이미 다 나와서 가격의 반영이 끝난 거죠.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. 막 2시간씩 줄 서서 먹어야 하는 전설의 맛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메뉴가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밀키트로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럼 어때요? 그 희소성이랑 특별함이 사라지면서 예전만큼의 매력이 확 떨어지잖아요.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.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자산이 되면서 그 신비감이 사라져버린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사라진 건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이끌어줄 구원투수라고 믿었던 바로 그 월가의 기관들이 오히려 훨씬 더 어두운 결말을 쓰고 있었거든요.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, 월가의 배신입니다. 자, 월가에 편입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. ETF가 승인되고 월가 자금이 막 들어오니까 비트코인은 더 이상 혼자 움직이는 특별한 자산이 아니게 됐어요. 그냥 변동성 아주 큰 기술주, 그러니까 하이베타 자산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다른 자산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르내리는 그냥 위험자산 목록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 같은 기관들은 다른 데서 손실이 나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, 가장 쉽게 팔아치우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 된 겁니다. 월가에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죠. 월가의 형님들이 갑자기 자, 여러분, 우리가 이 코인 대중화를 이끌겠습니다 하면서 ETF 같은 상품을 막 내놓는다? 그게 과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부자 만들어주려고 하는 걸까요? 에이, 절대 아니죠. 그들은 오로지 막대한 수수료와 거래 차익,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건 그냥 뇌피셜이 아닙니다. 데이터가 이걸 똑똑히 증명하고 있어요. 지금 이 엄청난 하락을 이끄는 매도 물량,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? 바로 미국 기관 투자자들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기관들의 시장 진입은 우리가 바라던 인정이 아니었던 거예요. 오히려 비트코인의 그 혁명적인 정체성을 빼앗고 그냥 또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만들어버린 적대적 인수에 가까웠던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. 월가의 속내가 드러나고 믿음마저 사라진 지금. 이건 가격 문제를 넘어서서요. 코인 생태계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바로 인프라의 붕괴입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2021년 호황기랑 비교하면 지금 수익성이 거의 바닥이죠?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키는 보디가드, 바로 채굴자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. 한마디로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.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채굴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?
비싼 전기료 내면서 비트코인 캐느니 그 똑같은 전기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게 돈이 훨씬 더 된다는 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사업을 바꾸고 있어요. 비트코인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AI 체포 서빙하러 가는 이 현실.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이 심각하게 약해질 수 있다는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.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기관들을 상대하던 대형 중개소는 아예 입출금을 막아버리고 저 유명한 제미니 거래소는 경영진이 싹 다 사퇴하고 직원의 4분의 1을 해고하고 이건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생태계의 핵심 기동들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믿음도 무너졌고 월가에는 배신당했고 심지어 생태계 기반마저 흔들리는 이 상황. 이걸 다 종합해 볼 때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는 이제 뭘까요?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7년이 됐습니다. 인터넷이 17살이었을 때는요,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고 아마존이 상거래의 판도를 뒤집고 있었어요.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상을 위해, 우리 삶을 위해 뭘 했을까요?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던 그 원대한 꿈은 다 어디로 가고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도박장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? 결국 지금의 이 비극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디지털 금이라는 신념이 사라진 그 텅 빈 자리에 남은 것은 그저 가격의 오르내림에 돈을 거는 도박뿐이라는 거죠. 과연 코인이 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혁신의 아이콘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, 아니면 이대로 그냥 아주 비싼 입장료를 낸 끝나버린 잔치로 기억될지, 이제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.